고군분투 한동훈 당에 남아 싸우나?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번 선거 결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자, 총선 참패 책임론, 차기 대권주자 입지 타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당 장악 성공, 8월 당권 재도전 후 대권 직행 가능성,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른바 유난 갈등 시즌2를 전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월 28일 임기 만료 이후에 당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용산도 총선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이 당권을 쥐고 가려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선거 기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향후 행보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학 안 간다 이런 말도 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일단 총선에서는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총선의 책임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용산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번 정권 심판론이라는 태풍이 분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용산에 있고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전부 다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보수랄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거기는 대부분이 용산의 책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100일 좀 넘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논할 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 과연 200석이 야권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간에 참패를 한 게 아니냐.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여기서 물러난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당을 이끌 수 있는 주자가 없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이제 선장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그런 의견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정권 비판론이 엄청 셌다라는 게 선거 결과로 입증이 됐고 이런 어떤 강풍 속에서도 그나마 서울에서 약진을 하고 부산을 지키고 낙동강 배틀을 지키면서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고군분투한 역할 때문 아니냐라는 견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는 6월 말에 종료가 되잖아요, 안영환 의원님. 그럼 그 이후에는 비대위가 아예 이제 해산을 하게 되고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일단 아니면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요. 다시 비대위를 꾸립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전당대회를 좀 조기에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또 비대위를 하기는 그렇고요. 그렇죠. 아마 한 몇 개월 정도의 이제 정리 기간을 거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선거 참패의 원인을 가지고 이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또 책임 정치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9회 말에 투수로 들어왔다. 지금 주자들이 1, 2, 3루 다 있었다. 홈런 아니더라도 안타는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걸 막으라고 내보냈습니다. 못 막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제 질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은 계속 정치를 당분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박지원
이제 당선자가 4월이면 떠나갈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화제가 됐는데 과연 떠나갈 것인지 아니면 6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인지 이게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할 겁니다. 사실 당 대표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국내 현역 의원도 아닌데 있을 수가 없지요. 뭐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유학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유학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물론 중간 뭐 각종 사건 등으로 물러나게 된다면은 또 뭐 1년으로 단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 당 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또 용산과의 어떤 대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용산과의 뜻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시 후에 이제 입장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거로 보세요? 일단 뭐 참패에 대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름의 참패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분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의 거취에 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그건 불확실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2016년 선거에서 19대 때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참패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선거에서 황교안 당대표도 참패를 하니까 당대표직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남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일찌감치 좀 예상보다 일찍 구원투수로 당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공군분투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전면으로 다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초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전략을 짰으나 결론적으로는 용산발 악재들 때문에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그나마도 선방해서 이 정도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좌충우돌하고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선거의 핵심 이 전략을 어디에 세우느냐? 뭐 운동권 심판론이라 그랬다가 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무작정 비난이랄지 이런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대위 집권하고 3년 차인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이 총선을 치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집권 여당 프리미엄 자주 얘기했었는데 여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표를 구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심판, 2조 심판이 웬 말입니까? 야당 심판이 어떻게 총선에서 소구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정치 초보로서 전략적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전당대회 등판할지라도 오늘은 일단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실 책임이다. 뭐 당에서 뭔가 그 용산하고 그 수직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얘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지금 서로 탓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다음 공천에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임기 3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온다. 진작 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뭔가 할 말을 제대로 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데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겠죠. 지금 저희 그 동아일보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에게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한 비대위원장이 잠시 후에 입장 발표 내용 중 사퇴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라는 우리 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가 지금 들어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취재에 따르면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잠시 후 입장 발표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윤재석 원내대표 등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인데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비대위는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였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를 승리하든 패배하든 비대위는 해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임시적인 자리였으니까 어차피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리였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에서 선거 이후에는 물러나게 된 것은 수순인데 이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느냐 지금 그 뉘앙스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예. 초창기에는 뭐 본인 스스로도 나는 선거만 치르러 왔지 그 뒤에 남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야당 일각에서 선거가 끝나면 윤한 갈등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떤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느냐 또 혹은 뭐 도망치듯 유학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 유학 가지 않는다 나 끝까지 지금 얘기처럼 배울 것이 아니라 뭐 남아서 끝까지 봉사하겠다 이렇게 의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가 끝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도 나는 더 배울 것이 없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 옛날에 뭐 정치 지도자들이 배우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 당대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